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저는 35세 여성입니다. 고등학교에 두 자녀를 둔 미혼모입니다. 제 남편은 제 아이들이 9살과 7살일 때 세상을 떠났고 재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던 여동생 24살 여자가 내 재정과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을 그 약혼자가 그를 제이크라고 부르자고 먼저 요청하자 그녀가 무심코 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제이크와 함께 자동차 창가에 갔다가 멋진 를 봤다고 농담으로 말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아우디에 대해 좋은 점, 속도 엔진, 외관 및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웃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약혼 선물로 그것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나에게 말했고 나는 나중에 이 진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에 대한 돈을 보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판매 광고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문자로 보낼 것이며 그녀에게 차에 대한 재미를 보내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항상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차를 살 자금이 그녀의 약혼 파티와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자동차 판매점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 지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꿈의 차 나는 그녀에게 차를 계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부모님에게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그녀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빚을 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여동생이 모든 사람의 조언에 하나를 샀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돈이 필요해서 울면서 나에게 전화한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차에 대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계속 지불할 수 없었고 한 번 더 지불하지 않으면 차를 압수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많아서 그녀는 그녀가 언급한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값을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녀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안 그녀에게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나를 결코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이기적인 구두쇠라고 불렀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업이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의 수입 이상으로 살고 있으며 과거에 내가 도와줬지만 나는 그들의 차값을 지불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차를 얻을 수 있으므로 차를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는데 그녀는 나에게 돈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내 저축을 몇 번 언급하고 나를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구두쇠라고 불렀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둘러봐야 대한 문자 벽을 보냈고 요즘에는 가족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고 솔직히 저는 제 여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업데이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 덕분입니다. 제 여동생의 차가 며칠 전에 압수되었다는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녀를 위해 차 구입을 거부했기. 그녀가 모든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똑똑한 소녀이고 나는 그녀가 적어도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응원합니다. 음아가 내 여동생이 이기적인 것 같고 결혼 선물로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거절하면 어쨌든 차를 얻었고 여전히 아무도 그녀에게 빚진 차값을 당신에게 지불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위한 차나 돈 그것이 꿈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을 물고 그것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좋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당신은 그 사람이 똑똑한 여자라고 말했으니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당신과 당신 부모님과 함께 화해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2. 내 조카의 11살인데 이건 선물이었어요. 내가 항상 기본적으로 그 사람 생일 선물로 스위치를 사줬는데 그 사람한테 장난을 쳐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원래 상자에서 스위치를 꺼내서 여러 봉지가 들어있는 선물 가방 바닥에 놓았습니다. 숨기려고 양말을 위에 얹은 다음 원래 스위치 상자에 그의 생일에 속옷 2팩을 넣었습니다. 상자를 먼저 주었고 열었고 속옷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양말과 실제 물건이 들어있는 선물 가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스위치를 넣은 조카는 분명히 처음에는 정말 실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방을 열고 실제로 스위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매우 신나고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계선 소시오패스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노는 것은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조카가 화를 내지도 않았고 둘 다 여는 전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주고 실제 스위치의 해피엔딩을 얻는 데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닌텐도 상자에 들어있는 역 같은 선물을 조카에게 장난으로 장난치는 놈인가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멍청한 작전이 아니군요. 당신은 조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사줬습니다. 당신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단지 그와 조금 놀고 싶었을 뿐이죠. 그 사람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당신이 그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스위치 상자에 넣고 닌텐도는 넣지 않았다면 그녀의 모든 의견이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느끼는 모든 것은 기쁨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조카의 생일을 맞아 닌텐도 스위치를 사준 몇 가지 댓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적어도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자동으로 멍청이가 아닌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가 될 거라고. 내 조카 중 인생에 대한 멍청한 목록은 아니야. 너는 멍청이가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당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당신 여동생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 번 일어났고 항상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은 희망을 쌓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을 백세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여동생은 단지 그의 감정적 안녕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고 궁극적으로 그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장난을 시도하기 전에 그녀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 그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농담하는 조카와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내 다른 조카야. 만약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갑자기 그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정했다면 내 스위치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어쩌면 너는 집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당신이 아직도 그 아이에게 스위치를 사주었기 때문에 관찰자들에게는 약간 성스러운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선물로 무엇을 받았나요? 그녀도 당신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나요? 이야기 3. 나와 내 동료는 캠프 카운셀러 같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지만 예전에는 평소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자주 본다. 내 동료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8살짜리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불쾌한 별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어린 소녀는 제 동료에게 그 말을 한 후 못생겼다고 불렀고 제 동료는 그날 밤 내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동료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놀리면서 얼굴이 발처럼 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조금 비난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놀리세요. 저는 이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없을. 교대 시간이 끝날 때 8살짜리 아이가 한 말 때문에 그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했더니 동료가 그 어린 소녀를 심술궂고 무례하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소녀가 심술궂은 것이 아니고 제 동료가 실제로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자신이 무례하게 한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고 단지 당신이 무례한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료가 계속 그것에 대해 저를 재촉했고 저는 우리가 둘 다였을 때 근무 시간이 끝날 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그녀는 그 어린 소녀에게 이미 여러 번 모욕을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그 어린 소녀에게 모욕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내가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되며 그 화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저를 좋아하고 미워했지만 저는 어떻게 되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편이니까 지금 그녀를 무례하다고 말하는 내가 멍청한 건가요? 8살짜리 아이는 멈춰야 한다고 말한 종류의 일을 더 잘 알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10년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동료가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수준의 별명을 준 것뿐이라는 것을 알면 수정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한 일이 없으며 어른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아이들이 모욕에 대해 더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이번 건은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멍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개입한 후에도 개입하지 않은 같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그 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상황과 그것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검토의 타당성을 본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다르게 말하거나 일종의 완충 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그것을 달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감정에 대해 가혹한 말을 하거나 공감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직장의 역학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일하면서 아이들이 퇴근했을 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별명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건 이해,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 지침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말은 당신이 아이를 징계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못된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마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엉터리일 뿐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인구 중 90명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별명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리고 우리 모두는 멍청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은 무례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는 것보다 동료가 하루 종일 놀림당하는 것을 보고 결정합니다.